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0월 6일 추석 저녁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지금 공부하실 경은 법념초, 사티파타나의 법념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뭐 제가 이제 충분한 무예해를 이제 갖추지 못하고 있죠. 네. 네 가지의 무예해가 있다고 하죠. 담마에 대해서 막힘이 없고, 담마의 뜻과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성취로 나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막힘이 없고, 그게 이제 담마, 빠띠, 삼비다, 막가, 그 다음에 아따, 삼비디, 막가, 그 다음에 니루띠, 삼비다, 마까, 그다음에 빠띠, 파나, 삼비다, 마까. 세 번째가 이제 언어로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걸 실천하고 증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법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능력입니다. 음, 이제 배워가는 이 길에 있어서 어,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자꾸 능력을 키워가는 거다. 이전보다 나아졌다, 못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 해탈과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의미를 이제 둬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뭐, 자꾸 중언부언하고 부족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이전에 부처님 정법에 다가가는 것이라는 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제 자신 스스로 그렇게 격려, 고무하면서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똥처럼 말한다, 꽃처럼 말한다, 꿀처럼 말한다. 똥처럼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30일 경계가 있고 윈냐나하고 다투하고 경계를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쭉 그 고리가 끊어져서 쭉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다음에 이제 꽃처럼 말한다는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것이죠. 꿀처럼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훌륭한 내용들만, 좋은 내용들만 지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 꿀- 꿀처럼 말한다. 이래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구한테 꿀처럼 말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항상 언어적으로, 언어는 이따가 위차라예요. 그런 사유와 의미와 뜻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고일 때 가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따뜻한 메따의 위탁가, 연민의 위탁가, 또 함께 기뻐함의 위탁가, 위탁가, 그 다음 평정의 위탁가, 우백가의 위탁가죠. 그런 것을 계속 되새겨줘야 돼요. 가끔 방향성을 갖춰서 사람으로 가고 자신에게 갈 때가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도 자신한테 하면 안 되겠다. 이미 자신한테 부정적인 얘기 많이 누구나 하잖아요. 이제 제 속가 친구 중에서 상당히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뭐
우리 S대 아주 좋은 과를 수석으로 합격한 아주 뛰어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아주 그 특별한 아이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전에는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긍정적인 얘기를 배우기 전에는 어렵다. 왜냐면 부처님 법을 배워야 정신적으로 힘이 생겨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어,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법론차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오늘 조금 진도 나가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 시간에 이 자료가 없어서 그 저기만 했어요. 이제 화면으로만 나갔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내용처럼 내용을 보고 화면을 또 찍어서 했다 보니까 정보는 없고 자료는 없이 화면으로 이렇게만 나가서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오장애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거죠. 오장애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오장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념처는 5가지 대상이 있죠. 오장애, 오온, 오온과 오초는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깁처와 쌍요자나 결박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칠각지 그리고 사성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장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번역어는 어떤 번역어냐면 그 이전까지 번역은 이제 초기불전 번역어를 썼는데 그 번역보다 이 챗GPT 번역어를 쓰는 게 공부하는데 더 이게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한 문장, 한글 한 문장을 바로 배대할 수가 있어요.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그 번역어들의 쓰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다. 그래 이제 어제의 얘기는 뭐였냐면 5장에는 아짜 땅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아짜 땅. 그래서 그 아짜 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그 먼저 한번 5장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추정키로 이제 대념 적용이나 사티파타나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그 새로운 신천지에서 즉 법의 신천지에서 새로운 그 보배들을 얻고 구하고 있음을 것과 같이 느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이제 좀 더 쉬어가라앉히지에서 나는 티베트의 남아승이었다라고 하는 책이 1954년도에 쓰여지고 지금은 사라진 고려원이라고 아주 커다란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언론사에 조선일보가 있었다면 그렇게 보수적이고 상당히 그 편향적인 세계관을 가진 출판사가 고려원이라는 출판사였어요. 이제 영어의 붐이 일어났을 때 그 영어 테이프 잘못 만들라고 망안에서 합니다. 기억에서 1976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입적하신 스승을
자기는 살아있고 스승이 돌아가셨죠. 만났는데 금으로 된 세계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기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명상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로 된 그 일체의 현상 속에서 불도 다이아몬드, 길도 다이아몬드, 땅도 다이아몬드 그런 세계에서 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놀랐었죠. 그처럼 부처님의 법은 그와 같은 거다. 실질적으로 다이아몬드로 된 세계를 구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 거다. 뭐, 만약에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보기는 아름다워도 또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뭐 그거 뭡니까? 뭐 뜨겁고 차가웠고 뭐 그걸 뭐 눈만 아프지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지구가 더 아름다운 세계일 수도 있겠죠. 가끔 그거 조금 빛나는 유리 조각 그 다이아몬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한번 이제 5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들은 법들 가운데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여기 이단은 여기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이런 비구들이요. 비구는 5가지 장애들 가운데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장애들을 이제 법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 그러면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는 5가지 장애들 가운데 가운데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장애들을 어떻게 법으로 전환시키는가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아래띠는 다시 얘기했지만 초선, 2선, 3선, 4선을 할 때 보통 위아래띠를 쓴다. 감각적 욕망, 까마는 감각적 욕망이죠. 그 다음에 찬다는 뭐냐면 2차 원하고 바라는 것 때문에 눈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눈멀어 이게 이제 열의로 번역이 되죠. 열의가 있어요. 열의를 위주로 한 그 사마디에서 어, 열의를 위주로 한 사마디에서 뭐가 있냐면 사여의족이 이제 있죠. 그래서 열의를 위주로 한 사마디에서 성취의 수단을 얻는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때도 찬다라는 단어를 써요. 원멋에 대해서 눈물었다 이게 그걸 원해서 뭐 열반에 눈멀어야 저기 하지 않겠어요.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내면의 감각적 욕망이 나에게 내면의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알아차리고 그럼 아짜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아짜땅 아짜땅 까마찬다 이게 이제 어제도 했지만 사부니까야의 4번밖에 소부까지 해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단어이지만 빈도수는 굉장히 적다. 더 적은 것은 남아까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나옵니다. 있다 나에게 안에 까마찬다가 있다라고 빠져나뜨야 한다. 내면의 욕망이 없을 때 내게 내면의 강박욕이 없다고 알아차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강박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도 알아차리고 자 이렇게 한다면 이거 뭡니까? 사성제의 호가 되겠죠. 그리고 저기가 되겠죠. 요건 뭡니까? 고집제가 되지. 집제, 고집.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는 강박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주고 집제, 그리고 버려지는지도 알아차리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마 멸제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버려진 강박이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이제 도제를 닦으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도제로 이렇게 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한다? 사성제로 이해하면 좋겠다. 강박적 욕망이 있어요. 다음에는 위압바다는 뭐냐면 빗나간다 이 말이에요. 빗나간다. 어떻게 해서? 뭐냐면 부처님 법과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아까 얘기 2차 외부 경계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아짜 땅이라고 했을 때는 외부 경계를 잘라낸 과정들을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잘라내느냐? 우리가 아짜 땅이라고 할 때 안이비설 신우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안이비설 신우가 이렇게 있어. 이 안에서 뭐가 흘러요? 강박적 욕망이 흐른다. 이렇게 강박적 욕망이 있다. 이게 장애다. 근데 왜 강박적 욕망이 있습니까? 안이비설 신우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위압바다는 뭐냐면 이 윈냐나는 색성향 미촉법을 반영한다는 함께 가면서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은 오장애가 없을 때 그렇지 않느냐? 그래, 오장애가나 모든 것도 이 법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법 중에서 어떤 법? 부처님 법과만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어, 반연하다는 빠짜야 이 말이에요. 빠짜야. 아위자 빠짜야 쌍카라. 무명과 함께 간다. 무명의 원인이 되어서 간다. 아니 무명의 어떤 성향과 같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빠짜야라는 거. 빠띠이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이비설신에서 장애를 그 어떤 사성제를 볼 때도 이 사성제가 인야나 안에 들어 있어요. 왜? 이 법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대문자 사성제, 원리원칙의 법, 그 다음에 저기의 법이죠. 현상과 관계된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연해서 윈야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야나가 갈 때 이 부처님 법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내면에 그러면 있다라면 그런 법들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법들만 이렇게. 그때 뭐가 일어나면 오온도 이렇게 함께 일어나요. 자, 뭐 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압바다라는 것은 뭐다?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다. 즉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 부처님 법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법 쪽으로 나가는 것을 위압바다라고 한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 내면에 있다. 근데 이게 성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도사가 있고 도사는 잘못된 이런 말이에요. 잘못된. 그게 이제 그 위압바다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잘못된 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위압바다, 그 다음에 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더 이제 거칠게 나타나는 거죠. 가장 그 미묘한 단어가 도사, 그 다음에 위압바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더 이제 큰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도 고제, 그 다음에 생기는지, 버려지는지, 알려지는지, 이렇게 없애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혼침과 수면하고 띠나피타 했는데 해태와 혼침 뭐 이렇게 이제 그 정도 하죠. 왜냐면 또 이제 나중에 조금 다른 그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띠나 해태와 혼침이 어디에 있어요?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내면에. 그 졸림이 어디에서 있어요?
색소형 미촉법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신한테. 요 문제는 또 나중에 더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면에서 일어나요. 내면.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호가 색성형 미촉법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더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더자라. 그렇게 되면 이익됨이 없죠. 그래서 그것이 내면의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이게 뭡니까? 고죠. 고, 집재죠. 생겨나는지. 멸재죠. 도대죠. 의심이 있죠. 의심도 내면에 있지 밖에 있겠습니까? 예. 자, 이와 같이 그는 자기 안의 법들, 바깥의 법들 또는 안과 바깥의 법들을 관찰하며 머문다. 왜 이제 바깥의 법들입니까? 결국 그 오장애라는 게 안팎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입처, 그래서 유기입처가 뭐냐면 고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과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두 칸은 유기입처하고 그 다음에 오온을 고의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법들 속에서 자 이거 그 다음에 뭡니까? 법들 속에서 일어남의 법을 관찰하면 뭡니까? 사라짐의 법을 관찰하여 머물고 일어남과 사라짐 둘 다 관찰하며 머문다. 자, 사무다야가 있어서 사무다야를 없애는 게 뭡니까? 니로다 단말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법을 봤잖아요. 그리고 멈추는 거 니로다 법은 뭐냐? 팔정도를 통해서 하는 거고 37 도품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그 다음 사념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법들이 있다라는 알아차림이 그에게 확립되어 있다. 어, 여기, 자, 여기에 지금 사띠라는 단어가 있고, 어, 빠쭈, 빠띠따, 호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사띠의 용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식들을, 어떤 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계 일선에서의 사띠가 있더라면 색계 일선의 대상이 뭡니까? 윗야나가 윗다가 위차라로 나타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뜻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어, 부처님 법이 매우 위계를 가지고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굉장히 높은 출세관에 있어서 뭐냐면 출세간에 정견이 있어야 사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처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하기 위해서 번뇌가 흐르지 않게 하면서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쌈바잔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직 지혜의 충족과 알아차림의 충족을 위해서 머물며 의지, 의지함이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의지함이 이게 이제 니시토가 의지한다면 의지하지 않는다. 뭐냐면은 그게 색계일선이든 일선이든 팔정도의 무엇이든 오려고건의 무엇이든지 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버리는 법인데 그게 주는 때 삐띠도 있고 빠무자도 있고 삐띠도 있고 수카도 있고 우베카도 있잖아요. 그냥 버리기 위함인 거지 그런 걸 머물러서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5가지 장애들 가운데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한번
또 소개를 이렇게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어디로 되어 있냐면, 그 법령처에서 사티파타나의 법령처에서 5개, 5개라는 5장애를 얘기하죠. 관찰을 사티 중심 구조, 8정도와의 대응, 37 도품 체계의 통합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이 명령어를 넣은 거예요. 그 어디에다 넣느냐면 챗GPT에다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을 계속 이렇게 본다. 그 어떤 법? 장애의 법을 본다. 그럼 5장에는 뭐가 있느냐?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 후회와 해안, 그다음에 의심이 있다. 네. 관찰법은 뭐냐면 내면의 이거는 이제 나에게라고 됐네. 감각적인 욕망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그 다음에 위압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디나미타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그리고 의도적 굳고적 해태와 온침이 있는지 안다. 의심이 있는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사티 중심으로 이제 어떤 대답을 이 친구가 하고 있느냐면 채치피 사티 니와라나가 일어날 때, 장애가 일어날 때, 또 생멸할 때 알아차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이제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여지냐? 사티는 뭐냐면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 막는 거란 말이에요. 감각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날 때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억누렀던 것이 터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기능은 지속적인 그 지속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했다. 이제 요것은 경정적 근거는 어, 대념 적용과 사티파타나를 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의 아따삐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근면하다 이런 말이죠. 뭐냐면 열심히 태운다 이런 말이에요. 정진으로 악보를 끊고 선법을 일으킨다. 이 말도 뭐 크게 틀리지 않겠네요. 이것은 46의 53번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면 46의 53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다. 뭐냐면 저도 이게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46의 53번경을 프린트를 해서 읽으려고 좀 이렇게 그 준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쌈바단요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의 마음 상태와 법의 상태를 명료하게 통찰적 주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차례다. 쌈은 지금 일어나고 여기서 쌈은 뭡니까? 지금 오장애를 지금 뭐냐면은 사티 쌈바단의 방식으로 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티도 쌈에 포함되고 오장애도 쌈이 포함돼요. 쌈은 범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 빠노 강하고 확실하게 해탈과 열반적으로 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티마 뭐냐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떨 때는 여기를 사티마를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8정도에서는 오장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장애가 있다. 근데 오장애가에서 그 감각적 욕망은 삼마사띠하고 삼마사마디로 해결한다. 왜? 사띠는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는 거. 정경과 어, 삼마디띠와 삼마사띠와 삼마와야문은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아마 사마디 상태도 팔정도가 함께 가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걸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이제 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념 정정진으로
사띠 사마디로 감각적 욕망을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아빠다는 뭐냐면 쌈마 쌍카파로 해결한다. 이게 이제 의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했지만 뭐냐면 내면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위아빠는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쌈마 쌍카파는 그 전체 이게 이제 쌈을 알고 측정하고 가능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의향이다 이런 단어예요. 다음에 이제 디나미타 그 저기 해태와 혼침이죠. 이것은 삼마 와야마 정진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돌리고 하는 것이 어 잘못된 견해나 아차 땅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이런 걸로 보고 그 선법을 더 일으키고 불선법을 저기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하고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경우는 졸음경이 될 겁니다. 다음에 해태와 혼치, 우도자는 도고 들뜸이라고 했죠. 후회. 이건 뭐냐면은 산란과 후회를 안정시키는데 어떻게 산란이라는 거 뭡니까? 부처님 법에 못 모아지고 흩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도자가 그런 단어라는 뜻이겠죠. 그래 꿋꿋저는 왜 후회라고 하는 문제인데 요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요 문제는 어디에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냐면 그 아란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장에는 오장에 중에서 까마찬다는 브랑카에서 위아빠나는 아란에서 띠나미타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브랑카쯤 되는 것 같은데 오도처 꼬꼬자는 아란과에서 위츠키차는 그 에류카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키자는 산마디뚜로 해결한다.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기처에 대한 바른 기능, 오온에 대한 바른 것을 이렇게 들어서 정착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이 정도 할까요? 좀 덥네요.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37도 조도품과 5장을 연계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